다음은 작업 일정의 시간의 흐름에 표시하는 칸트 차트라는 게 있는데, 이 칸트 차트를 만드는 방법을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칸트 차트를 열고 선택하시고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이 종료일은 이렇게 D4에서 기간을 더하고 빼기 1을 합니다. 먼저 이 영역을 지정하시고 삭제 키를 눌러서 딜리트 키, 내용 지우기를 눌렀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영역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는 하시고 요 날짜에다 더하기 기간을 더한 다음에 빼기 1을 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엔터 치니까 기간이 지정됐죠. 지금 어떻게 했냐면 영역을 우선 지정했죠. 그죠? 삭제한 다음에 영역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는 하시고 여기 D4 셀에다 앞에 있는 기간 C4를 더하고 빼기 1을 했습니다. 기간을 정할 때는 이렇게 뒤에다 빼기 1을 해줘야지 정확한 날짜 계산이 됩니다. 알아두시고, 다 입력하신 다음에 뭐 했습니까?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플러스 엔터, 그죠? 엔터 키를 눌렀더니 동시에 자동 채우기가 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했죠. 종료일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제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쪽 부분서부터 여기까지 영역을 지정하시고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영역을 지정해 주세요. 영역을 지정했죠. 근데 여기 영역을 지을 때 이 종료일은 빼놓고 게시일까지 합시다. 게시일까지만 영역 지정하시고 삽입에서 가로 막대형 차트를 클릭합니다.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적 가로 막대형을 선택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똑바로 해당 차트를 여기 B13, 요 셀과 여기 B13 셀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 위치할 거냐면 J33 요 정도 J33까지 위치시키기 위해서, 정확히 위치시키기 위해서 Alt 키를 누르시고 요 모서리를 끄르면 정확히 해당 셀에 딱 맞게 돼 있습니다.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요 차트 영역을 이렇게 끌어서 이동시킵니다. 이동시켰죠. 그 다음에 Alt 키를 눌러주세요. 눌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끕니다. 정확히 들어가죠. 또 여기도 Alt 키를 눌러서 J만큼 가셔서 33만큼 내려왔습니다. 조금 내리시고 다시 Alt 키 눌러서 33만큼 이렇게 정확히 맞죠. 그죠? 이렇게 정확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Alt 키 눌러서 정확히 셀의 차트의 위치를 이동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차트의 내용을 바꿔줄 건데, 차트를 선택하시면 위에 디자인이 나오죠. 디자인 누르셔서 바로 여기 데이터 선택이 있습니다. 데이터 선택이 있죠. 여기서 지금 이 상태에서 기간을 선택하시고 기간을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보세요. 기간을 다시 위로 왔더니 기간 값이 차지하니까 차트가 뭐가 안 나왔어요? 게시일이 보이지 않네요. 그죠? 그래서 기간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아래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기간은 조그만 기간의 영역이 작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하지만 게시일은 숫자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날짜 형태지만 날짜를 숫자로 형태로 하려면 아마 한 3만 9천 뭐 이 정도 굉장히 큰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크기의 차트가 됐으며,
작으니까, 그죠? 작으니까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가리고 있었으니까 요 기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요걸 사용해서 밑으로 내렸죠, 그죠?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위에 있는 7번 있고 밑에는 1번이 있네요, 그죠? 이것도 거꾸로 1번을 위로 하고 7번을 아래로 바꾸겠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은 바로 여기 이쪽을 클릭하시고, 클릭했죠? 여기 Y축에 이 축소식, 그러니까 이건 가로축이 되죠. 가로축의 축소식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소식을 누르시면 바로 이런 축소식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바로 두 번째 있네요, 그죠? 간격 요거 세 번째 있네요. 항목을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항목을 거꾸로 하니까 항목이 거꾸로 됐죠, 그죠? 보기 좋죠. 위에서부터 1, 밑에서 7이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요거 있죠? 요 날짜도 아래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최대 항목이 있어요, 그죠? 가로축에 최대 항목을 클릭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어떻게 했어요? 아래로 바뀌었죠, 그죠? 아래로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닫아주시고 보시면 이렇게 아래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칸트 차트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는데, 칸트 차트에서 불필요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아랫부분이, 이 아랫부분을 9월 최소값이죠. 9월 15일로 바꿀 것이고 최대값을 10월 15일로 바꾸겠습니다. 먼저 여기 클릭하시고 1900년이니까 1900, 지금 2008년도네요. 8 빼기 9 빼기 15라고 입력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2008년 9월 15일에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는 이게 바로 최소값을 만들어 줄 거고, 최대값은 똑같이 8 빼기 10 빼기 15를 입력해 주세요. 이건 최대값을 만들 거예요. 두 개를 영역 지정하시고 여기 날짜가 있죠, 그죠? 날짜 형식을 숫자로 바꿔보세요. 네, 요거를 최소값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요것은 최대값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어떻게? 요 최소값은 여기로 만들어 줄 거고, 요 최대값은 여기로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 바뀌어줘야죠. 어디를 클릭합니까? 이 아랫부분을 클릭하시고, 클릭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또 축소식으로 갑니다. 나왔죠? 이 부분에서 최소값을 이 값을 입력해 주시고, 최대값은 바로 이 값을 입력해 주세요. 바꿔보겠습니다. 고정 눌러 주셔야죠. 여기다 39706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클릭하셔서 여기는 최대값이죠. 39736을 입력하시고 닫기를 클릭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최소값은 9월 15일 됐고 최대값은 10월 15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할 일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뭘까요? 요 계열은 게시일이라는 뜻이죠, 그죠? 게시일 계열을 색깔을 없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죠? 바로 게시 계열을 선택하시고, 또 여기 보시면 레이아웃의 디자인 서식에 눌러보세요. 서식 누르시면 여기 도형 채우기가 채우기 없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채우기 없음을 해주세요. 없어졌죠? 그럼 채우기가 숨겨졌다는 것을, 숨겨진 게 아니라 흰색이니까 화면에 안 나타난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을 선택했어요. 기간 계열을 선택하시고, 이번에는 기간을 좀 멋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통 요거죠. 보통 효과 강조이, 밑에는 이렇게 3차원의 강조 효과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멋진 차트가 만들어진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금선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레이아웃에 가시면 눈금선이 있죠. 눈금선 가로 갖다 놓으시고 가로에 주 눈금선을 선택했습니다. 됐죠? 다시 눈금선에 세로에 갖다 놓고 요거 세로의 주와 보조 눈금선도 만드니까 훨씬 낫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범례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키, 키보드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넓이를 약간 크게 하기 위해서, 넓히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요 간격 넓이가 있죠. 간격 넓이를 이렇게 넓혀 줍니다. 얼마 정도 할까요? 80, 70 정도 합시다. 일단 이렇게 하고 7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닫기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차트 영역, 여기 차트 영역이죠. 차트 영역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영역 서식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책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라데이션 질감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기본색 설정이 있죠. 그죠? 이런 색에서 필요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양피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닫기 해서 멋진 간트 차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이 간트 차트를 만든 상태에서 이번에는 여기다 필요한 것을 3개의 필드를 더 첨부해 놓겠습니다. 첨부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하나, 둘, 3개로만 끌어 놓으시고 놓으면 요게 나옵니다. 그죠? 요게 누르시고 서식만 채우기 하겠습니다. 어떤 어떻게 해요? 서식만 채워진 것을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값은 채워지지 않고 서식만 채워졌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써놓으세요. 여기에 쓸 것은 경과 1이고 옆에는 자녀 1이고 세 번째는 경과 유를 썼습니다. 경과 1을 구하겠습니다. 경과 1은 무엇이냐면 어떤 또 이렇게 영역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조건문을 주겠습니다. I 더블 클릭하시고 보기 좋게 한 칸 띄워주세요. D사셀 요 셀의 값이 뭐랑 비교할 거냐면 요 위에 있는 쭉 보시면 지금 우리가 요 날짜 값을 안 넣네요. 그러면 날짜 값을 안 넣었지만 나중에 넣을 거예요. H1셀을 클릭합니다. 지금 날짜가 없어요. 그죠? 날짜에 오늘 날짜를 써야 되는데 즉 오늘 날짜를 잊어먹었습니다. 아무튼 이따 쓸 거고 이걸 오늘 날짜예요. F4번 눌러서 오늘 날짜를 멈추겠습니다. 절대값을 하고 만일에 D사 값이 요 오늘 날짜보다 크면 초과한다면 콤마 0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부도 들어갑니다. 더블 클릭해서 요번에는 이사 값이 이사는 누죠? 요 값이 뭐보다 해당 요 값 오늘 날짜보다 작다 하면 그대로 이사 값을 요것도 절대값 줘야죠. F4번 누르시고 작다 하면 그대로 이사 값을 출력할 거고 아니면 그대로 오늘 날짜를 출력하는데 오늘 날짜도 고정시켜 줘야죠. 움직이지 말게. 그 다음에 해당 값 출력되는 값에다 빼기 게시를 빼줄 겁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1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컨트롤 키 엔터죠. 컨트롤 키 엔터를 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날짜 우리가 빠뜨렸어요. 여기 G1셀을 클릭하시고 오늘 날짜라고 써주세요. 오늘 날짜. 그 다음에 옆으로 갖다 놓으시고 오늘 날짜를 2008 지금 8년이니까 8 빼기 9 빼기 27로 입력해 놓습니다.
그랬더니 경과일이 이렇게 바뀐 것을 아실 수 있죠. 경과일을 이거를 다시 날짜 형태가 아닌 숫자 형태로 바꿨습니다. 됐죠? 그러면 경과일을 지금 구한 겁니다. 그럼 경과일은 어떤 계산 방법으로 구했냐 할 것 같으면 봅시다. D사셀은 요거죠. 그 다음에 요 오늘 날짜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비교해서 이것이 크다면, 좀 개실이 크다면 해당 값을 0으로 여기다 0을 쓴다는 뜻이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이사값, 이거죠? 이사값과 또 오늘 날짜를 비교해서 이사값이 작으면 그대로 이사값을 출력하고, 작으니까 그대로 이사값 6이 출력된 거죠. 그죠? 거기 이사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빼기 D사값을 다시 빼서 플러스 1을 해준 결과입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잔여일을 구할 건데, 잔여일은 뭘까요? 바로 앞에 있는 여기죠, C사에다 바로 경과일을 빼줄 겁니다. 또 영역 지정하시고 요 수식 입력조를 클릭하셔서 는 하시고 C4 빼기 경과일 F4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죠.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다시 날짜형 숫자를 바꿔줘. 002587 이렇게 나온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경과일을 구하기 위해서 경과일도 영역 지정하시고 다시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셔서 경과일은 뭘까요? 얼마나 시간에 경과했는 것의 비율로 나타나는 거니까 F4를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 앞에 있는 C4를 클릭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컨트롤 키 엔터를 칩니다. 경과일은 퍼센트니까 여기 있죠? 이거 누르셔도 되고, 그죠? 퍼센트 100분 누르셔도 됩니다. 여같이 했을까? 경과일 6과 6이니까 100%지만은 여같이 8과 5죠. 그럼 38% 경과일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과일을 나타난 상태에서 이젠 차트 작업에 들어갑니다. 차트를 클릭해 주셔야죠. 차트를 클릭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셔서 데이터 선택을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 보시면 지금 여기 세 개지가 지금 추가가 됐어요. 그죠? 세 개가 추가된 것을 차트에 넣기 위해서는 뭡니까? 바로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이 추가 버튼을 눌러서 추가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작업 해볼까요? 먼저 여기서 우리는 기간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이 기간을 제거했어요. 기간을 제거했으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뭐를 할 거냐면 추가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릴 F3 경과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경과일을 선택하시고 탭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아래 들어갑니다. 됐죠? 이렇게 되니까 이 경과일을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경과일 나왔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추가 누르시고 이번엔 잔여일을 클릭하시고 탭키 눌러주셔서 그 아래는 잔여일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추가를 누르셔서 경과일을 클릭해 주시고 탭키를 누르셔서 경과일도 이렇게 해서 추가됐죠? 확인 버튼 누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경과일, 잔여일, 경과일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경과일이 나오죠. 경과일 계열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나옵니다.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켰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시켰고 그 데이터 레이블을 이번에는 축에 가깝게 옮기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선택하시고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시고 요거 데이터 레이블 표시 및 데이터 요소 밑에 안쪽으로 위치시킨다. 이렇게 안쪽을 위치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 레이블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식해서 도형 채우기를 채우기 없음 이렇게 했던 뜻이에요. 채우기 없음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할 일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칸트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요번은 요거 계열 요거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서 글꼴을 좀 멋있게 바꾸겠습니다. 홈 탭에서 진하게 했죠. 크기도 12 정도 하니까 더 확 눈에 띄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요 계열은 뭘까요? 바로 경과일 계열을 서식에서 여기 도형 스타일 눌러서 이런 식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요. 똑같은 방법으로 요거 잔여일도 도형 서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꿔서 바로 칸트 차트를 만들어 봤는데 바로 칸트 차트가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프로젝트 같은 상황의 진행사항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 일정에 따른 기간, 시간적 흐름을 비교, 판단할 때 확실히 눈에 띄게 만들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차트가 보여주는 차트가 바로 무슨 차트다? 칸트 차트라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